네, 진사로입니다. 56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중앙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에서 시행한 현량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읽다 보시면 아시겠죠? 현량과 시행입니다. 현량과. 자, 그 다음에 전국 공시는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았습니다.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공신에 대해서 허위가 많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배울 때는 보통 위훈, 삭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자, 현량과 그리고 위훈 삭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한 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 조광조라는 분이죠. 이제 사림의 이제 한 분인데 이제 특히나 중종 시기에 그 개혁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광조 사림이 이제 뭐 현량과라든지 위훈 삭제,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묘사가 일어나고 이제 조광조 이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 시기는 그러니까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묘사와 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갑자사화가 있는데 갑자사화는 연산군 즉위 때 있었고 이 갑자사화 이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조광조가 활동하다가 그 기묘사화를 겪게 되죠. 을사사화는 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나가 되겠어요. 이제 이와 같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 개회도입니다. 해서 미원은 가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다라는 데서 이 관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관원이요. 자, 이제 사관원이 여기에 대한 이 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관원을 말씀드리는 김에 뭐 이렇게 사원부, 그 다음에 홍문관까지 해서 요 세 기관을 합쳐서 3사라고 부르죠. 공통적으로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이 사원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찰을 담당한 기관, 그리고 홍문관은 학문 연구 및 경연을 담당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개가 합쳐서 3사고, 특히나 사관원과 사원부의 경우에는 오품 이하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오품 이하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관원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정답은 있죠. 바로 3번입니다.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게 이제 사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한 기관은 승정원이에요.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기관은 한성부. 그 다음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거는 이제 춘추관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역죄나 강성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린 기관은 왕실 직속의 기관이에요. 의금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3번. 밑줄 친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언은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 기세가 산악을 진동하고 있다. 각자의 심력을 다해라 해가지고 외적을 치는데 협력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 전란이 끝나는 날 그 죄를 성토하여 중형에 처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전란입니다. 곽재우, 조언 요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외적을 친다라는 데서도 뭐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임진, 외란
이게 이제 전란이죠. 임진왜란을 뜻하고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회답 겸 쇠한사 가가지고 이제 외교활동 및 포로 송환 이런 거를 이제 했다라는 게 이제 선지 1번에 있습니다. 요 유정은 사명대사죠. 그래서 이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파견돼서 회답 겸 쇠한사로서 포로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리고 이후에 광해군 시기가 되면 이제 기유 약조를 체결해 가지고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건 뭐 고려 말기죠. 우왕 시대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이 진포대첩하면은 또 한 분 더 있어요. 최무선. 화약의 아버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이제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시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요건 이제 중종 때요. 그리고 이 5번에 있는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된 게 바로 요 삼포왜란을 계기로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가왕이 재위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수원 화성 성역과 연계하여 축조된 충만제래요. 자, 그래서 뭐 수리시절 축조 둔전 경영을 통해서 수원 화성의 수리, 장용영의 유지, 백성의 진유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읽다 보시면 바로 이 왕 아시겠죠? 정조입니다. 장용영, 수원, 화성 이런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왔죠. 자, 정조 왕이 재위한 시기에 경제 모습을 찾으라는 건데 이것도 읽다 보시면 정조 딱 나오는 키워드가 있네요. 바로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 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게 이제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조 시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금속 화폐인 건원 중보가 주주되었다. 이건 고려의 성종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울산항과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통일신라 시대.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되었다. 영조죠.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교육기관 가를 찾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종 38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건립하였대요.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고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고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정리되어 47곳이 남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해가지고 뭐 동제, 서제, 강당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주세붕이 처음 건립했다. 흥선대원군이 정리했다. 바로 서원입니다. 자,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서원은 그러니까 사림들의 세력 기반이 됐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담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들, 뭐 성현들에 대한 제사랑 유학 교육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전국의 모든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요거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향교. 이제 향교는 지방의 공립교육기관, 서원은 지방의 사립교육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려 때의 국자감.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향교. 그 다음에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입학 자격이 부여된 기관은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유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과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대과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이제 벼슬길로 나아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26번. 가에서 막가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조선 후기의 사회 개혁에 관련된 여기 보면 실학자분들 나와 계시죠? 이제 각각의 설명이 저 실학자하고 이제 맞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 홍대용입니다. 그 무한우주론이나 지전설 이런 걸 주장하셨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자,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건 이제 박지원, 죄송해요. 정약용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목민심서 하면 정약용이죠. 뭐 목민심서, 흥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게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자, 열하일기에서 수리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바로 박지원이죠. 뭐 더불어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같은 이런 소설도 쓰셨습니다. 열하일기, 그러니까 수레와 선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억해 두시고 지금 이 다 쪽에 있는 실학자가 박지원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성호사설에서 사회폐단을 6가지의 조무로 규정했다. 이게 이제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했다. 이건 이제 박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여기 실학자분들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고 박지원 선생만 이제 순서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27번.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모하관에 도착한 가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며 김만균이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나란 일이 먼저이니 사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그리하도록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병자호란 때 조모가 강화도에서 순절한 것 때문에 가나라의 사신을 접대할 수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는 바로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병자호란 때 뭐 강화도에서 순절한 거는 당연히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국가가 청이에요. 자, 청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정책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죠. 연행사를 보내어서 교류하였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연행사가 청나라에 갔던 그 외교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건 이제 상대의 국가로 보자면 공민왕 때죠. 그 다음에 별무반을 편성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건 이제 여진. 이게 민족으로 따지면 청나라의 민족이 맞아요. 여진이기 때문에 이 만주족의 조상민족이죠. 하지만 이제 국가로 따지자면 요거는 이제 여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한성에 동평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다. 일본이고요. 동평관이니까 그래요. 통신사를 파견한 것도 역시 일본입니다. 다만 이 통신사는 개항 이전 시기에 그 일본의 외교사절단이고 수신사는 개항 이후에 외교사절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사건 개요를 보니까 1811년부터 12년 4월까지 평안도 일대에서 발생한 농민 봉기라고 나왔습니다. 자, 평안도라는 데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특히나 사료를 읽다 보시면 정주성을 점령했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 홍경래의 난, 이제 이 시기가 그 19세기 초, 그러니까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그 농민 봉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홍경래의 난과 그 좀 뒤에 나오는 임술 농민 봉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정주성을 점령하고 남녀를 생포하여 1917명을 모두 효수하였습니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관군, 정부군 쪽에서 이 홍경래의 난을 상당히 가혹하게 진압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홍경래의 난은 그 원인이 두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민중 봉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그겁니다. 이때는 세도 정치 시기이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삼정 문란이 하나가 있고
이 홍경래의 난의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서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 말하는 요 서북 지역이 평안도예요. 그래서 요 삼정의 문란하고 서북 지역 차별 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지 5번에 있죠. 세도 정치 시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이 홍경래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요거는 이제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정도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요거는 자, 외양, 일본과 서양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의병들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운동에서 연결되는 의병 운동. 그러니까 뭐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 정도를 들 수가 있겠네요. 이제 물론 여기 이제 위정척사 운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척이 사악한 거를 배척한다. 이 척인데 그 척이 이 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예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가 이모군란. 이때 일본 공사관 공격받고 일본인 교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된 후 일본하고 조선이 재물보조약을 맺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건 수습을 위하여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임술 농민봉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9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일본군 엄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총궁으로 침입하였는데 왕과 왕후의 처소로 달려가 몇몇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하였다. 폭도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아 섰다. 생략,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알겠죠? 왕후, 그러니까는 그 국모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죠. 을미사변이에요. 명성황후잖아요. 예. 이제 이분을 일본인들이 이제 시해한 이런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뭐 을미개혁 같은 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태양력을 시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을미개혁이죠. 자,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인데 을미사변보다 1년 전입니다. 1차 갑오개혁. 유경공문을 설립한 거는 1880년대 초반. 공사노비법을 혁파한 것도 1차 갑오개혁. 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였다. 요건 이제 1880년 정도에 설치가 됐는데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2번 선지를 태양력 제외하고 다른 선지들은 전부 을미사변 이전의 일입니다. 30번.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양원수가 은밀히 정족산 전등사로 가서 주둔하였다. 자, 산 위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며 좌우에서 총을 쐈다. 적장이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서양인 10여 명이 죽었다. 달아나는 서양인들 쫓아가니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옆에 끼고 급히 본진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족산, 양원수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거는 병인 양요입니다. 프랑스 군이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죠. 이때 대표적으로 활약하셨던 분이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 이 정도 계십니다. 자, 이 병인양요의 배경을 물어봤는데 이 병인양요의 배경은 그 병인 박해예요. 그러니까 이 병인양요에 있기 전에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았다, 처형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 4번에 있죠. 병인 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라는 게 병인양요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인양요에 관해서는 그 외규장각 도서 약탈,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은 4번이고 이제 다른 거 볼게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자, 요거는 이제 척화비 건립. 그러니까 이 병인양요 그 뒤에 뭐 저 신미양요도 있는데 신미양요가 끝난 이후에 척화비가 세워졌죠. 통상수교 거부 의지가 담겨 있는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페르트가 남양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것도 그 병인양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예 정리를 하고 갑시다. 병제병 오신척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병제병 오신척,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인 양요가 본문에 나왔고 오페르트의 도굴시도 사건은 그 뒤에 있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는 좀 더 뒤입니다. 요건 이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개항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김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 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요 이제 김홍집은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분이죠. 그래서 그때 그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들고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이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영남 만이소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요. 요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요 흐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를 설명드렸고요.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